안녕하세요. 오늘은 SK이터닉스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하고 ESS 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랑요.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ESS 사업을 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신재생 쪽은 뭐 부지 개발부터 시작해서요. 설계, 조달, 시공, 이걸 합쳐서 EPC라고 하잖아요. 네네, EPC. 네, EPC 하고 또 운영하고 나중에는 전력 거래까지, 그러니까 사업 전 과정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 과정을 다 하는군요. 그럼 ESS 쪽은요? ESS는 주로 이제 상업용이나 산업용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전력 수요 관리해주고 또 재생에너지 발전소랑 연계해서 경쟁력 높이는 뭐 그런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크게 EPC,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주는 거랑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는 걸로 나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게 제주 가시리에 있는 육상 풍력 발전소. 이게 한 30메가와트 규모고요. 아, 제주 가시리. 네. 그리고 국내 여러 지역의 ESS 설비도 운영하는데 이게 다 합치면 약 500메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이 ESS 자산 장부가가 건물 포함해서 한 1,750억 원 정도 돼요. 꽤 크네요. EPC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었죠? EPC는 군위 풍백 풍력이나 의성 황학산 풍력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좀 볼까요?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240억 원, 영업이익 6억 원 나왔네요. 네,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 둘 다 늘긴 했는데요. 아, 근데 작년 1분기는 그 회사 분할 이슈 때문에 딱 한 달치 실적만 들어갔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참고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259억에 영업이익 10.6억 원이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이 한 2.5%면 좀 낮은 편 아닌가요? 네, 좀 낮죠? 이게 미국에서 하는 ESS 프로젝트 관련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아직은 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아, 미국 프로젝트 영향이군요. 네. 그래도 뭐 금융 수익 같은 게 좀 있어서 세전 이익은 9억 원 정도 기록했고요. 재고 자산은 한 2,877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는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어땠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66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하고 4분기에 실적으로 잡힐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앞으로 실적은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다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연료전지 쪽에서 신규 수주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부채 비율 같은 거요. 재무 쪽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72.7% 정도 됩니다. 작년 말에는 202.4%였으니까 좀 올랐죠. 네, 꽤 올랐네요. 원래 좀 높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약 382억 원, 이익잉여금은 238억 원 정도고요. 자산 구조는 어떻습니까? 무형 자산이 많은 편인가요? 자산 구성을 보면 무형 자산은 한 53억 원 정도로 비중이 크진 않고요. 오히려 유형 자산, 그러니까 발전 설비 같은 거죠. 이게 약 1,733억 원, 그리고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가 한 1,606억 원 정도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사업하는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블룸에너지나 두산 퓨얼셀, CS 윈드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PER이나 PBR 비교 수치는 없는데요. SK 이터닉스는 특히 연료전지 쪽에서 블룸에너지랑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아, 블룸에너지. 네, 그리고 태양광 자산 관련해서는 솔라닉스라는 특수 목적법인, 그러니까 SPC를 활용하고 있어요. 솔라닉스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게 특정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나 위험 관리를 좀 쉽게 하려고 만드는 금융 구조인데요. 올해 6월에도 태양광 발전 자산 일부를 솔라닉스 3호라는 SPC에 넘겨서 운용 효율도 높이고 재무 구조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거네요. 블룸에너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블룸에너지 시스템 들어갔다는 뉴스도 있었고. 네, 맞아요. 블룸에너지 기술력이 SK 이터닉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라클 같은 큰 기업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모펀드 한엔컴퍼니가 지분 일부 팔았던 이슈도 있었죠?
9.5% 정도? 네, 한행컴퍼니가 지분을 좀 매각했죠. 지금 한 22.02%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지분 매각은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블룸에너지 연료전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안정적인 전력이 계속 필요한 시장에서요. 네,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SPA그룹이 아마존이랑 같이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라면 역시 경쟁이죠. 연료전지 시장에서 국내 경쟁사인 두산퓨얼셀하고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대략 두산퓨얼셀이 7, 블룸에너지 그러니까 SK이터닉스가 3 정도로 보는데 이게 뭐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7대 3 정도군요. 네. 또 하나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게 꽤 오래 끌고 있는 건데 공동개발 파트너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목표 주가나 이런 거 나온 게 있나요? 증권사들의 구체적인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올해 5월에 기업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 등급 전망은 안정적, 스테이블로 평가했습니다. BB 플러스면 투자 적격 등급이긴 한데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투자 적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위 등급보다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무 안정성이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기회랑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네, SK이터닉스 신재생에너지랑 ESS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운영 경험도 있고 또 솔라닉스 같은 SPC를 활용하는 금융 능력, 그리고 블룸에너지와의 기술 파트너십, 이 세 가지를 잘 엮어서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